할아버지 내가 있잖아. 오늘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는데 급식에 짜장면이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짜장면 안 좋아하고 짜장밥이 더 좋은데 짜장면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싫어가지고 1박 2일 갔다 올 건데 혹시 예원이 학교에서 픽업해서 학원까지 라이드 가능하세요? 3시 30분에 끝나니까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그랬는데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그때 맞춰서 갔다가 학원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진이고 현재 4급 청각장애자로 판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각장애를 갖게 된 것은 1998년도인데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이 사회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텔레비 소리가 늘려서 자꾸 볼륨을 올리다 보니 가족들이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청각 검사를 하고 내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비인후과 가서 그 전문의 의사 선생님 검사를 받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그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냐, 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스트랩토마이신을 먹은 적이 있냐. 그래서 내가 고3 때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느라고 아마 몸에 무리를 했든지 그 신체 검사에서 폐결핵 판정을 받아서 한 6개월 동안 그 치료약으로 스트랩토마이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가 스트랩토마이신을 먹은 사람은 한 20-30년 후에 청각장애 문제가 발생된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청각장애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큰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 야생공해가 자주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녁에 산책을 나가고 보면은 보통 너댓 마리씩 눈에 띄는데 요새 뭐 정책 토론이라든가 혹은 청와대 청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래 보면은 야생 고양이에 대한 얘기가 자주 보이던데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한 100여만 마리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우리 장애인 숫자는 약 250만 정도 된다는데 이 야생 고양이 숫자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눈에는 이 야생 고양이가 더 자주 보이거든요. 한국에서 그 길거리에서 장애인은 얼마나 많이 보나요? 자주 못 보죠. 길거리에서 장애인 가끔 가다 보긴 하는데 자주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인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한 70명 중에 1명? 한 40명 중에 한 명? 100명에 한 2명? 30명 중에 1명? 사실은 그 대한민국 인구 수가 5,100만 명인데 그 중에 250만 명이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2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정말요? 네. 길거리에서도 많이 못 보고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정말 예상 못했네요. 에이, 그 정도로만 아닌데? 길거리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생각 많네요. 그럼 우리 학년에 4명 정도 있는 거. 4명 정도 있는 게 평균이죠.
한국에 이렇게 장애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장애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고, 근데 또 우리나라 사회가 외모지상주의가 좀 강한 나라이고 그런 사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좀 밖에서 보기가 어려운 이유도. 또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잘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서 장애인이 활동하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교통수단이랑 이런 게 대중교통 시설이랑 이런 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발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대체적으로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장애인. 아마도 일단 시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편리한 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별로 교육을 못 받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그런 게 많으니까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갈 때 그런 시선이나 편견이 무서운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나가려면 엄청나게 시간이랑 노력이 많이 든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시설적 문제랑 그런 사람들의 편견 같은 거. 장애이해라는 주제는 비교적 비주류에 속하죠. 그리고 장애이해 교육을 다루는 자료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 장애 극복입니다. 무언가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역경이나 고난처럼 안 좋거나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꿔놓는 것이잖아요. 장애가 마치 문제라도 되듯이 장애인들은 남들에게 저는 장애가 있었는데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요? 장애 극복이라는 말은 장애인의 반대말이 비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인이라고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겠죠.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적응의 대상입니다. 장애 극복이라는 말은 비장애인처럼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라는 것이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장애인의 실제 불편함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는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 사람의 수많은 특성 중 하나니까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동정의 눈빛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란 소리가 귀에서 뇌로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생겨서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어떤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청각장애는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다고 오해를 받거나 반대로 소리가 전혀 안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중 청력이 약한 사람은 보장구를 사용하여 듣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부는 저처럼 듣기 위해 보청기나 인공기를 끼기도 하고 보장구를 착용한 후에도 지속적인 청능 언어 재활을 받아 청력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모든 청각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할 때는 시각과 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수어뿐만 아니라 입술의 움직임이나 표정, 소리를 조합하여 이해하며 음성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는 구어 또는 음성 언어가 아닌
문자언어로 주고받는 필담 등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청각장애인들을 대할 때에는 예를 들어 거리에서 길을 묻는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경우 방향을 친절하게 손으로 알려주거나 필담,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지도 등을 활용하여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시에는 눈을 마주보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며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청각장애는 신체적 장애를 넘어 사회적 장애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회에서 청각장애를 위한 시설, 제도, 그리고 서비스가 완전히 갖춰진다면 청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장애인들이 시혜도, 동정도, 또 미움도, 배척도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